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3이 된 평범한 사람입니다. 남들처럼 결혼해서 아이 셋 낳고 남편과 함께 맞벌이하며 정신없이 살았죠. 누가 제게 젊었을 때 뭐 하며 지내셨어요? 라고 물으면 사실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거든요. 그 시절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밥 차리고 아이들 등교 준비시키고 남편 출근 챙기고 저도 출근 준비해야 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면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됐죠. 상사의 눈치, 동료들 사이의 미묘한 공기, 집에서 끌고 온 피로가 머리에 눌러 앉은 채로 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도 그땐 집에 돌아가면 누군가 있었습니다. 아이들 셋이 돌아가며 엄마 하며 문 열어주는 소리, 냉장고 앞에 335 모여서 간식 고르는 소리, 욕실 문 두드리는 소리, 그런 소리들이 있었죠. 그리고 남편은 뭐랄까요? 같이 산다는 말은 했지만 사실상 각자 살았던 것 같아요. 늦게 퇴근하거나 회식 자리에서 풀 죽은 얼굴로 돌아오면 아이들 챙기고 설거지 끝낸 저는 조용히 등을 돌려 잠들곤 했습니다. 가끔은 이 사람이랑 왜 이렇게 말이 없을까 싶었고 그러다가도 또 무덤덤해졌습니다. 원래 부부가 다 그렇지 뭐. 그 말로 스스로를 타이르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아이들을 키우고 큰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둘째가 사춘기 문턱을 넘기 시작하고 막내가 유치원에 입학했을 때쯤엔 하루하루가 참 버겁고 고단했지만 그래도 살아있다는 느낌은 있었습니다. 정말 이상하죠. 그때는 힘들어 죽겠다고 매일같이 투덜거렸는데 지금은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그 시절의 저로 돌아가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도 들고요.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모두 성인이 되었습니다. 큰 아이는 결혼해서 분가했고 둘째는 지방에 취직해서 월세방을 구해 혼자 살고 있고 막내는 대학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집에 저 혼자 남았죠.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누군가의 엄마 다녀오셨어요. 소리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가끔은 내가 제대로 열쇠를 돌리고 있는지조차 헷갈릴 만큼 조용합니다. 처음엔 이게 너무 어색했어요. 그동안 나만의 시간을 얼마나 갈망했는지 모릅니다. 밥 먹을 때 옆에서 말 시키는 아이도 없고 식탁에 뭐가 떨어졌다고 치우라고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텔레비전 리모컨을 서로 차지하려는 싸움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평화가 불편했습니다. 무언가 빠진 듯한 뚝 잘린 듯한 기분이 자꾸 들었어요. 그리고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작한 게 혼술입니다. 퇴근하고 돌아와 옷을 갈아입고 간단한 반찬을 꺼내놓고 마트에서 사온 작은 병 막걸리를 따라놓고 홀짝입니다. TV를 틀고 딱히 집중하지는 않지만 사람 말소리가 흐르도록 켜둡니다. 자막을 보지도 않고 그냥 소리만 듣는 겁니다. 사람 말소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정이 되니까요. 가끔은 인스타그램이라는 걸 켜봅니다. 처음에는 도무지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고 남들이 올리는 사진이 전부 광고 같아서 흥미를 못 붙였지만 이젠 자식들이 뭘 먹었는지 어디 여행을 갔는지 올려주는 걸 볼 수 있으니까 켜는 용도가 되었죠. 한 번은 막내가 친구들이랑 제주도로 여행을 가서 거기서 찍은 사진을 인스타에 올렸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괜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 제가 벌써 저런 곳도 혼자 가는 나이가 되었구나. 그 아이가 태어난 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는데 말이죠. 작고 보드라운 손, 우는 소리, 분홍색 속삭에. 그 작은 생명을 위해 밤을 새우고 열이 나면 병원으로 뛰어가던 날들. 그 아이가 이젠 여행 가서 술잔을 들고 셀카를 찍고 친구들과 카페를 돌아다니며 웃고 있다는 게 너무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더는 필요하지 않다는 느낌 때문이겠죠. 그래도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잘 살고 있으니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 잘 살고 있는 자식들 덕분에 저는 조금 외로워졌습니다. 어느 날은 둘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별일 없냐고, 밥은 챙겨 먹고 다니냐고, 요즘은 회사 일이 어떤지. 그랬더니 아들이 이러더군요. 엄마, 나 바빠서 나중에 전화할게.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괜히 제가 귀찮은 사람, 방해하는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애가 바빠서 그렇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저는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전화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며칠 전엔 큰 아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출장으로 한국에 들어온다며 잠깐 얼굴 볼 수 있겠냐고요.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바로 장을 봐서 냉장고를 채우고 이불도 싹 바꾸고 향초도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일이 늦어져서 못 온다고 하더군요. 그 말 한마디에 너무 서운했지만 괜찮아, 다음에 보자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단지 제가 조용한 집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걸 배우고 있는 중일 뿐이겠죠. 이런 제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서 좋겠다.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자유는 누가 줘도 누릴 사람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혼자만의 시간은 많아졌지만 그 시간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게 이렇게 큰 외로움으로 다가올 줄 몰랐습니다. 물론 요즘은 책도 읽고 음악도 듣고 동네 산책도 나갑니다.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는 여유도 알게 되었고요. 혼자 살아가는 법을 하나하나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에도 엄마 나왔어 라는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이제서야 절절히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퇴근하고 돌아와 TV를 켜고 막걸리를 따릅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으며 잠들 준비를 합니다.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에게 기대는 게 아니라 그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지금의 제 모습이고 그 안에서 웃음을 찾으려 합니다. 혹시 이 사연을 듣는 누군가가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이라 느낀다면 그건 당신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했던 삶을 살아왔다는 뜻일 겁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마무리하고 잠시라도 나를 다독이며 다시 내일을 살아낼 힘을 준비해 봅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렇게 혼자 남은 저녁 조용한 방 안에서 문득 궁금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살아가고 있을까? 정말로요. 각자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 저처럼 아이들을 떠나보내고 하루하루를 묵묵히 견디는 이 많은 사람들. 그분들은 대체 어떤 낙으로, 어떤 웃음으로 오늘 하루를 버텨내고 계신 걸까요? 혹시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당신도 비슷한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 서로를 안아주는 마음으로 오늘도 잘 살아냈다고 내일은 조금 더 괜찮을 거라고 말해주면 좋겠습니다.